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고 덜 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비료사관학교 컨텐츠로 찾아뵙네요. 그간 이제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다른 영상들도 좀 촬영을 하느라 이제 비료사관학교 컨텐츠가 올라가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 영양제 중에서도 특히나 또 이제 해조 추출물을 아주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조제 끝나고 나면은 다른 이제 영양제들 있잖아요. 뭐 칼슘제라든가 미량요소제라든가 연면 시비가 가능한 모든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미노산제라든가 유기산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예정이니까요.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싶으시면 영상 계속 봐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조 추출물을 이제 해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조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미역 같은 애들, 다시마 같은 애들도 다 해조류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유효 성분들을 살려놓은 것들을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부르고 이제 해조제라고 하죠. 해조제가 원료가 다양하긴 한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아스코필럼 노도섬을 이렇게 예시로 사진을 실어 놓았습니다. 사실 해조제를 왜 써야 되나를 뒤에 더 자세하게 의술하긴 할 텐데 결국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들을 좀 많이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장애를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조 추출물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볼 건데요. 사실 지금 요새 날씨가 한국도 하수상하기도 하고 날씨도 정말 급변합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 내렸다가 안 왔다가 햇빛 쨍쨍했다가 정말 지금 많이 그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기후 자체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아열대화가 돼가서 그 주요 작물들이 이제 재배 적지가 좀 북상하고 있죠. 실제로 뭐 대구 사과, 능금조합 사과 쪽 유명했었는데 이게 포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이제 재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의 생육이 경상북도보다는 강원도 쪽이 더 좋게 지금 변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뭐 포천, 양양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과 농가들이 생겨났고 사과들이 품질이 좋은 사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과뿐만 아니라 뭐 녹차, 포도, 복숭아, 무화과, 뭐 제주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감귤류들, 망감류들은 제주도에서만 키웠었는데요. 이제는 뭐 아무리 시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많이들 북상을 해가지고 내륙에서도 감귤류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변하고 더워지고 환경이 급변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적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해조 추출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작물들 그 나무인데요. 생긴 건 꼭 이렇게 감귤류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지금 침수 피해 증상이거든요.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내린 겁니다. 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 침수 피해가 왔고 뿌리에 침수 피해가 왔으니까 뭐 자스모닉산이라든가 ABA라든가 에틸렌 같은 뭐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또 이제 잎들도 갈변하고 낙엽도 지고 고사하고 이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으니까 좀 방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날씨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날씨가 이럴 때 좀 해를 덜 입게 하는 물질들이라거나 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물질, 바로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에 의한 일소 증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전형적인 동해 피해죠. 전형적인 동해 피해입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침수 피해랑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재해보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남들보다 덜 입기 위해서는 해조제를 쓰시라 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 영양제, 그러니까 연면시비제라고 통칭할게요.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그러니까 액상이거나 아니면 분상이거나 어쨌건 물과 함께 입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연면시비잖아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죠. 물론 다량의 양분들은 근권부를 통해서 공급되는 기작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런데 뭐 근권부로 양분 흡수가 좀 불가능한 상황,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뭐 근권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토성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또 연면시비로 양분을 공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근권부로 공급하는 것보다 연면시비로 공급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조금 더는 아니고 꽤 많이 효과가 더 빠르고 원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영양제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면제 영양제 시장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뭐 기타가 11%고 휴믹풀빛 같은 유기산 제품들이 20.6%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제품이 27.7%, 아미노산 펩타이드도 좋은 제품이죠. 근데 제일 많이 시장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 해조제, 거의 50% 가까이, 40.7%, 거의 반 가까이,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영양제 중에 거의 반은 해조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효과가 좋으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급변하는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조 추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해조제의 효과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환경 스트레스 경감, 그리고 폭우, 폭염, 가뭄, 동해, 냉해 등, 여기에 플러스로 뭐 제초제 피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 모든 그런 피해,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해조제는 경감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2번, 유사 식물호르몬 공급을 통한 생장 촉진. 발음이 좀 셌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사 식물호르몬 공급을 통한 생장 촉진에, 결국에 식물들은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뭐 개화되기도 하고 신초가 뻗기도 하고 뿌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물 호르몬은 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쓸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조제 같은 경우는 식물 호르몬이 풍부한 물질이어서 그 해조제를 잘 추출을 해서 그 안에서 해조제 안에 있는 식물 호르몬들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했었던 해조제에서 유래한 자연적인 식물 호르몬을 식물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좋아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합성 촉진을 통한 작물의 생육이 개선된다. 광합성이 중요한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식물을 키우는 기작은 뭐 뿌리도 중요하고 뭐 줄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 동화산물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충분하게 만들어진 동화산물들을 전류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기간에 분배를 하고, 그럼 그 원하는 기간들이 커지고 달아지고 색깔이 좋아지고 그런 걸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하고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결국에 식물을 재배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작은 광합성이랑 전류인 것 같은데요. 광합성 자체의 능력을 키워준다. 광합성을 촉진시켜준다. 해조제가. 네 번째, 이제 병해 경감.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생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병해를 경감시킨다라는 거죠. 사실 그 모든 병들은 식물의 세포벽을 통과한 다음에 작용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월이라고 하거든요. 벽 자체가 튼튼할수록 똑같은 병해도 덜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해를 경감시키려면 세포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해조제의 효과다. 그리고 해조제를 쓰면은 생육이 건강해지잖아요. 뭐 광합성도 촉진되고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호르몬도 잘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생육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생육이 있으면은 똑같이 알로젠이 오더라도 항원이 오더라도 병이 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병해가 경감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경 스트레스 경감입니다. 이런 모든 해조제 안에는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같은 이렇게 좀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해조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바다의 온도도 다르고, 해류의 방향도 다르고, 바다의 형태도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그 바다에서 자생하는 해조제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조제가 아니다. 해조제마다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돈, 라미나린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조제가 제일 좋은 형태의 해조제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물질들, 발음도 어려워요. 만니톨, 알기네이트, 후코이단,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 그 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유발이 됩니다. 스트레스 시그널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겨나고요. 그 활성산소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그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하는 산소이기 때문에 소독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세포 안에, 방 안에 소독제들이 막 유효한 성분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유발이 되는 건데요. 스트레스로 유발이 되는 이런 활성산소를 이 친구들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는 거고, 삼투압 조절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삼투압 조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홍수나 가뭄, 특히나 가뭄의 스트레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이 조절된다는 얘기는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뭄 피해가 오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삼투압 차 때문에 오히려 그 식물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침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면은 좀 이걸 일액이라고 우리가 불러지죠. 일액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로 현상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포 밖으로 수분이 침출이 됐기 때문에 세포 자체의 건강함도 하락이 되는 거. 그거 플러스, 그리고 일액 현상, 결로 현상들이 유도가 되게 되면은 그 물방울을 통해 가지고 곰팡이 포자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었던 물은 세포 밖으로 침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삼투압을 조절해야 하고요. 이런 물질들이 삼투압 조절을 통해 가지고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물을 세포 밖으로 침출시키는 걸 좀 방지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나 가뭄 피해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가뭄 피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가뭄 피해를 받더라도 가뭄 피해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뭄 피해가 끝나고 나서 물을 줬을 때도 훨씬 더 그 정상 생육으로 돌아가는 걸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포벽 강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질병, 모든 스트레스는 그 세포벽을 통과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벽 자체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훨씬 더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스트레스의 경감은 이런 물질들,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플러스 그런데 이런 좋은 물질들 자체가, 좋은 성분들 자체가 해조제마다 유효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조제의 종류도, 제일 좋은 해조제의 종류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입니다. 그 해조제, 요게 이제 그 오렌지를 착즙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직원분께서 또 AI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해조제를 가지고 뭔가 주스를 만든 요런 사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별도 추가한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제 자체에 있는 성분이 바로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잘 착즙을 해가지고 만든 이 해조제 안에는 해조류를 잘 착즙을 해서 만든 이런 주스같이 생긴 해조제 안에는 별도 추가한 성분이 아니라 해조류 자체에 들어있었던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의 종류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 뭐가 더 많을지 모르니까요. 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고 덜 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전자, 달콤한 오렌지를 간 것을 마시고 싶거든요. 왜냐면 달콤한 오렌지 안에는 당들이 많을 테니까요. 과당들이 많겠죠. 과당들이 달게 느껴지는 거고요. 똑같은 예로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간 해조제가 작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조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스트레스의 경감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또 해조제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호르몬 공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 그리고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병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해조제는 굉장히 좋다. 지금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해조제는 인정을 받고 있고 굉장히 작물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긴 한데요.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만니톨, 후코이단, 알긴산,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은 해조류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더 단 오렌지를 고르는 것처럼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반드시 잘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